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권석창 전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알 듯 모를 듯 하는 공수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공수처가 뭔지 공처가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법이 정확하게 뭔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권석창입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 이규리 선생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공수처. 공수처가 공처가도 아니고 공은 공인데 그죠? 네. 이제 소위 고위공직자 비리만 전담하는 검찰 조직 같은 걸 새로 만드는 거죠. 네. 또 하나의 검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지금 국회의원들 잘못되고 뭐 이상한 그 좌파들 더불어당 이상한 것들 비리 사모펀드 이런 거 조사하고 좋잖아요. 근데 왜 저 한국당에서도 반대하고 또 막 저럴까요? 몇몇 더불어당만 좋아할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서 이제 수사받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아픔이 있어요. 뭐 그거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 검찰을 자기들은 정말 중립성을 지키는 검찰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장악하고 싶은 대상으로 검찰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잘 한번 보세요. 정권에 네. 입맞춰주는. 그렇죠. 왜 내가 이 증거를 제가 제시를 할게요. 예? 우리 적폐청산 수사할 때 검찰 개혁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예. 예. 그런데 갑자기 조국 장관 수사하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검찰 개혁을 하자고. 검찰 개혁하자고 했죠. 예. 원래 처음에는 공수처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면서 했는데 조용히 했었어요. 네. 거의 2년 동안 아무 일 얘기를 안 하다가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수사를 하니까 불과 그 임명장 줄 때 윤석열한테 줄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전에 이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 태우면서 정의당에서 이제 공수처법도 같이 태우자 이렇게 해서 통과하고 난 다음에 통과가 안 됐고 둘이 협조를 해가지고 협조를 하나는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켜야 예. 정의당이 이제 큰 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래서 공수처를 도와준다고 한 거죠. 도와준다고 했지만 올리진 않았고. 아니야, 올리긴 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패스트트랙도 안 올렸 아직까지 통과 안 됐고. 그렇죠. 패스트트랙도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도 통과 안 됐고 공수처도 통과 안 됐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다 안은 올라가 있어요. 안은 올라가 예. 있다. 그래서 지금 정의당은 예. 두 개를 같이 통과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번에 우선 공수처만 먼저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더불어당에서. 예, 왜냐하면 공수처가 아주 급한 모양이에요. 왜 이렇게 급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조국 사태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또 그만큼 뭐 사모펀드 비리 이런 거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부터 해서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사를 다 하면은 큰 일이 터지니까. 지금 윤석열이 앞으로도 거의 한 1년 반 이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그렇죠. 사람이 다 뒤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공수처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공수처는 이제 대통령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아직 안에 있어요. 그 이제 추천위원회에 대한 구성 이런 건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대통령의 영향력 안에 있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도 대통령이 선발을 한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님의 그 딸랑딸랑이들이 다 올라간다는 거죠. 야당도 물론 추천을 하지만은 과반수를 이제 지금 집권 여당과 이제 소위 현 정권에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공수처장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네. 윤석열 뒷조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윤석열은 아무도 조사할 수가 없어요. 왜? 검사들이 자기 총장을 조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그 명분은 항상 이 사람들은 명분을 잘 세워. 명분은 뭐냐면 검찰 개혁을 하자야. 근데 검찰 개혁을 하자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국민들이 쏟고 있는데 검찰 개혁을 우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것만 우리 이규리 선생님. 해야 된다고 하죠. 그렇죠. 해야 돼. 저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데 검찰 개혁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자, 대표적으로 뭐 야간 조사하고 포토라인에 세우고 이런 거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이제 이번에 네. 윤석열 씨가 그 주장을 해서 없어질 거예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검찰 개혁은 뭐냐면 정권이 누가 되든 간에 진정으로 죄 있는 사람만 잡아내는 게 진정한 그렇죠. 검찰이에요. 그게 독립성이에요.
우리가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한 정권에 입맞추는 그 검찰이 되지 말고 중립성을 지키는 검찰 그렇죠. 개혁을 원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네. 검찰 개혁에 제일 중요한 게 중립성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있었던 일에 전부 지나간 정권 것만 했지 현 정권 걸 제대로 수사한 적이 많지가 않아요. 없죠. 거의 윤석열이 없었어요. 그걸 지금 제대로 지금 하는 게 지금 현 정권은 지금 이게 검찰 개혁을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잘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전히 검찰들은 자기 식구들은 잘 안 잡아. 아, 그리고 사람들을 좀 무리하게 심야 조사를 해. 네. 그리고 챙피를 줘 막 포토라인에 세워서 그래서 이재수 장군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없애야 돼요. 그럼 이 검찰 개혁은 해야 돼. 네. 그런데 이거하고 검찰이 중립을 유지하는 이 이거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다 통틀어서 검찰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얘기인 거야. 누구나 다 검찰 개혁을 원한다니까? 저도 원해요. 왜냐면 검찰이 뭐 아무리 죄 지은 사람도 저도 끌려가 봤어요. 저는 근데 그때 국회의원 때니까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굉장히 괴롭히잖아. 막 말로 힘들게 하고. 몰라요. 저는 안 안 끌려가봐서 끌려가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건 바꿔야 되죠. 네. 그죠? 요즘 교도소도 바뀌었는데. 인권위원회가 개입해가지고, 이제는 뭐, 교도관이 감히 죄수들을 괴롭히질 못해요. 때리는 건 물론이고, 체벌도 못해. 교도소도 바뀌었는데, 검찰이 바뀌어야죠. 그 바뀌는 건 온 국민이 원해. 그런데, 그리고 자기들 정관 예우하고 지들끼리 선배 변호사들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끼리끼리 도와주는 거, 이거 없애야 되죠. 그런데 진정한 검찰 개혁은 중립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중립성을 잘 지키고 있어요, 지금. 왜? 네. 윤석열 씨 옛날에 막 그 무리하게 적폐청산 수사할 때 엄청 미웠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얄미워 죽었는데 또 이쪽 할 때는 정권과 관계없이 죄가 있는 데는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물론 옛날에 수사한 거는 너무 무리하게 한 거죠, 사실은. 뭐 우리 최순실 관련하고만 수사할 때. 그러니까 자기도 좀 뭐 미안해서 그런지 어쨌든 지금 수사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 정권이 자기를 수사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검찰 개혁을 할 생각이 없고 네. 옛날에 운동권 때 버릇이 남아가지고 명분은 검찰 개혁인데 네. 그 뒤에 괄호 열고 검찰 장악이다 이거죠. 아. 근데 지금 검찰 장악이 안 되잖아. 그래서 공수처를 만드는 거죠. 그럼 만약에요. 지금 검찰 그 살아있는 실세 조국과 또 문재인 그 뒤에 사모펀드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겼다 이러면 지금 윤석열 씨가 공수처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사를 공수처에서 야 윤석열 너 조사하지 마 이러면 못 한다는 말이죠. 고위공직자들은 이쪽이 윤석열 우선 씨가 관할 건이 있죠. 원하고 그렇죠. 공수처에서 먼저 재판하고 수사하고 이런 걸 그럼요.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던 거는 물론 할 수 있는데 이제 추가로 확장해서는 못 하겠죠. 그 말이구나. 그래서 만약에 큰 비리 게이트가 터졌다 이러한 것을 조사를 만약에 신라젠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공수처가 생겼다. 이러면 윤석열 씨가 조사를 못하고 공수처에서 문재인 씨가 지명한 사람이 조사를 딱 하는데 자기들끼리 샤바샤바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공수처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비리 수사처니까. 그래서 야 공무원들 너희들 많이 해먹었잖아 권력형 비리 그러니까 조사해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진정한 공무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의 자기들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검찰마저도 입을 자물쇠를 채우는 것을 만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를 진정으로 뭐 이름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공수처를 현재의 공수처를 싫어한다는 거고 나중에 검찰이 죄 짓는 건 누군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조직을 만드는 건 찬성하는데 네. 지금 그러려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검찰 내에도 검사 출신이 아닌 네. 일반인들이나 뭐 경찰 출신이나 넣어가지고 감찰을 강화하는 팀을 만들면 돼요. 검찰총장이 지휘를 받지 않는. 네네네. 그렇게 해도 되고 또 공수처 이름 대신에 뭐 별도의 뭐 특별 수사처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검찰을 견제하면 돼요. 근데 지금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공수처는. 그런데
그런데 의원님, 지금 시중에는 우리 국민들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막 우리 생활하고 직결이 연결돼 있고 우리 자녀들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막 투쟁하고 조국 뭐 구속하라 그러는데, 근데 조국이 일단 사퇴하고 나서 정경심 구속되고 이러니까 좀 사그라지고, 정치권에서는 공수처를 반대하자, 완전 공산당 악법이다 이러는데 국민들은 별로 잘 공감을 모르죠.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으니까. 연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부 국민들은 고위공무원들을 잡는 기관이 생기는 게 좋아하죠. 네. 일부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 뒤에 숨어 있는, 항상 명분은 훌륭하다니까요. 뒤에 숨어 있는 이거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거 공수처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만, 저도 막 여기에 대해서 막 분노를 느끼는데요. 관심 있는 사람만 그렇고, 보통 우리 뭐 태극기 부대에도 관심 별로 없었고 조국 사태 이런 것도 관심 별로 없었던 사람들도 공수처는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조국 사태는 안 그랬거든요. 조국 사태는 그렇지. 지나가는 고등학생들도 막 화가 나서 조국 지뢰 뻔뻔스럽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는 별로 국민들이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그 소위 그 서초동 집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조국 수호, 검찰 네. 개혁. 예. 근데 이제 조국 수호는 요새 못 하잖아요. 못 왜냐하면 하죠. 조국이 나갔으니까. 예, 예. 검찰 개혁 하나 남았어요. 검찰 개혁.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게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까지 붙었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검찰 개혁 하자는데 우리는 검찰 개혁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그래 못하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지금 조국은 야, 죄 졌는데 왜 저런 사람을 장관 세우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검찰 개혁 하자는데 명분이 없잖아, 우리가 반대하는. 그래서 이거는 검찰 개혁에 대한 반대 이슈를 만들어야죠. 보수에서.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되겠어요? 뭘 만들어요? 검찰 장악 반대죠. 아, 검찰 장악 반대. 네. 그러니까 이거를. 검찰을 장악하는 거를 반대해야 되는 거지. 예. 그 고위공직자 수사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수사를 저희들도 반대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사실 공수처법 이거 통과된다 하더라도 보면 결국은 우리 우파들이 제가 뭐 짜더라 뭐 있겠습니까? 그냥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들 비리하는데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이게 동조를 얻으려면 검찰 장악 시도였다. 검찰 장악 반대를 이야기를 해야 되죠. 공수처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보니까 공수처 반대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니 왜 공무원들 조사해야지. 맞아요, 이때까지 다. 안 했잖아. 다 이렇게 이게 할 말이 국회의원들 맨날 돈 받아 먹지. 오. 뭐 장차관들 어디서 맨날 뒷돈 받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몇몇 사람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도 합법으로. 있겠죠. 근데 예.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예. 공수처가 윤석열도 잡을 수 있어.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윤석열 잡으려고 만든 법이야. 쉽게 이런- 그렇게 얘기하면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자기 비리를 감추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권력들이 검찰마저 장악을 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자손 대대로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검찰 장악 반대 이렇게 해야 되지. 공수처 반대라 그러면 진짜 우리가 잘 몰라. 국민들에게 예, 예. 동조를 못할 것 같아요. 수사권 조정도 비슷한 얘기가 하나만 더 예. 말씀드릴게요. 경찰한테 이제 많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에서 수사권을 주고 여기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네네. 사실 이것도 명분상은 괜찮아요. 그런 나라도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경찰이 정보권하고 수사권을 같이 있고 해서 이제는 쉽게 얘기해서 경찰들이 민중의 지팡이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인데, 옛날보다 경찰이 친절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경찰들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남아있는 권위의식이 뭐 때문에 나오냐면 수사권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형사가 될 수 있잖아. 수사권 때문에. 그렇지. 근데 그 수사권이 검찰보다 약한 작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소권이 그런데 없어서 그렇지. 그죠? 네. 근데 이제 경찰들이 완벽하게 사람들을 누구나 불러서 조사할 수 있고 이렇게 시작하면요. 네. 검사는 한 시군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는 파출소도 옆에 있고 경찰들이 이제 엄청나게 힘센 조직이 돼요. 그러면 경찰의 원래 첫 번째 목표가 그렇죠. 치안이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이 범죄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치안은 둘째 치고 범죄 잡는다고 다 다니고 우리나라 치안은 어떻게 치안 1위 국가가. 그래서 지금 이것도 명분은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권 기소권을 다 독점해서 경찰들을 부리고 자기들은 비리해먹고 변호사하고 짜가지고 경찰들은 뭐 아주 순진한 이런 집단으로 이제 이렇게 이게 가정을 하는데 예. 경찰이 똑같이 수사권이 생기면 그 사람들도 또 똑같이 그 권력 집단 괴물이 돼버려요. 이걸 아이고 경찰이 윤국은 씨 보니까 버닝시언 윤국은 보니까 뭐 짜들아 경찰도 뭐 힘없는 건 아니던데요. 네, 경찰도 지금도 힘이 있는데 네. 그게 그 검찰은 인원이 적잖아 그래도 경찰은 예, 많아요. 동네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 사람 그러면 경찰 시험도 더 강화를 해야 되고 법도 해야 되고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거 공부를 더 해야 되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그런 논의가 외국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에서 출발했느냐 출발점을 아셔야 돼. 출발점을 왜냐 검찰이 이 현 정권이 볼 때는 검찰을 어떻게든 힘 빼려고 경찰에도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지 않아요 출발이. 그런데 만약에 수사권이 경찰에 다 돼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용감한 또 뭐 형사과장, 수사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사국장이. 이 사람들은 내내 놀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맨날 서민들 도둑질하는 것만 잡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현 정권에 있는 사람을 또 수사를 할 수도 있잖아. 예. 그러면 이 정권은 뭐라 그럴 거예요, 또 그때 가서. 야, 너희들 수사권 줬더니 치안은 안 하고 또 수사만 열심히 하네. 경찰은 안 돼. 이래가지고 또 거기서 뺏어가지고 수사청을 만들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맞아요. 말은 명분은 검찰개혁이고 기소권을 수사권을 독립하자 그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말은 명분은 그렇게 하는데 전부 뭐냐 자기들한테 절대 그 권력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순전히 숨어 있는 의도는 그거다. 전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 우파에서 좀 투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자세한 요즘은 유튜브가 많이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정보도 알게 저도 몰랐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무식해서 모르니까 국회의원님들을 대신 뽑아줘서 대신 정치해주고 싸워달라고 했는데 왜 안 싸워주냐고요. 그죠 의원님? 우리가 무식해서 모르니까 대신 싸워달라고 뽑아줬잖아요. 세금 줘가면서. 근데 왜 안 싸우고 왜 투쟁을 안 하냐고. 그래서 힘듭니다. 좀 싸워주고 잘못된 것은 없애주고 해달라고 우리가 뽑은 겁니다. 우리가 왜 국회의원 뽑는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르니까 아는 전문가들을 뽑아서 잘 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뽑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각 전문가들 잘 봐야 되고요. 이 사람들의 사상, 신념, 가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의원님. 저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정권이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또 이상하게 이것들이 보면 뭐 올가미를 딱 세우고 봤죠? 뭐 안보법보다 뭐 방공법이죠? 아유 이석기를 석방하라 하는 이 정부가 무슨 할 말이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네, 명분만 좋고 항상 자기 편. 철학이 없으니까 이번에 보시다시피 유시민 얘기할 때도 봐봐요. 그게 말이나 돼요?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아요? 유시민이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말이 버벅대요. 아닌 말 하려니까. 아니 평소에는 아는 것도 많아요. 지식도 많고 역사에 대한. 근데 그분이 마음속에 있는 기준 하나는 뭐냐? 자기 진영과 다른 진영을 구분해서 자기 진영 편만 들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아마 지금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증거를 이렇게 감추는 걸 증거 보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철학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 편이냐 내 편이냐. 빨치산 옛날에 자기들이 고생한 사람들의 그 무리처럼 운동권 했던 같이 고생을 했던 사람들은 우리 편, 나머지는 저 편. 이렇게 지금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이 그것만 나오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입 쳐닫고 있어야 돼요. 벌로 지키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명분만 앞세우고 뒤에는 숨어 있는 항상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들립니다. 처음에 안 들리다가 나중엔 들려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게 돼 가지고요. 유튜브 채널도 많이 생기고 각종 법부터 해서 모든 정보가 여기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편마저도 이제 유튜브로 채널을 완전 이거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렇듯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 우리가 의식이 깨어나 있어서 의식의 선진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똑바로 뜨고요. 이 현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잘하면 박수 쳐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밝은 대한민국,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국회의원님, 의원님은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종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막 지식이 쑥쑥쑥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인정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세요. 바이. 네.